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나라는 부자이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역사적 정치적 시각을 제외하고 그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따진다면 일본은 잘 사는 나라로 생각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일본은 잘 살아 보이지만 나라가 잘 사는 것이지 일본 국민 개개인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이거든요. 당연히 개발도상국 나라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보다야 잘 삽니다. 일본 국민이 가난하다는 것은 국가 규모의 비애라는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 관련 뉴스를 챙겨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뉴스만 보면 일본은 파티 분위기이거든요. 완전 고용의 외국인까지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고 일본 주식은 말도 안 되게 치솟았죠. 일본의 거시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일본 개개인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건 간단한 통계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조사한 회원국의 연간 평균 임금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평균 임금은 38,515달러로 35개국 가운데 22위에 불과했죠. 1위인 미국의 절반 수준이자 OECD 평균이 49,165달러와 비교해도 22% 낮았으며 2024년 1인당 GDP 전망치도 한국보다 뒤처졌죠. 2024년 전망치 기준 대한민국은 전세계 32위, 일본은 33위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평균 소득은 2022년부터 20년 이상 38,0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OECD 평균 임금은 구매력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말은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말이죠. 같은 물건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1달러, 한국에서는 1,500원이라면 실제 환율이 아닌 1달러와 1,500원이 같다고 치고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인의 삶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팍팍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 일본의 명목 GDP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평균 임금은 OECD 국가 하위권에 해당하고 구매력 평가 지수인 PPP 역시 높지 않은데 명목 GDP만 높으니 말 그대로 국가는 부유해도 국민은 부유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이죠.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 월급이 싼 나라, 오래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나라, 월급을 받아도 세금과 주민세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나라, 검소함이 미덕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가난한 나라. 이 말들은 제가 지어낸 말도 일본을 싫어하는 국가나 언론에서 쓴 말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한 말들이죠. 일본인이 가난하게 산다는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4.8%나 역성장하자 2021년부터 일본 언론은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죠. 과거의 일본이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난리가 났겠지만 코로나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 오래 체류하게 되면서 그리고 깊고 다양하게 해외 정보들을 얻게 되면서 일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일본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중국 다음인 세계 3위인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국민들이 왜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지죠. 이때 가장 많이 비교되었던 게 한국이기도 합니다. 검소함이 미덕이고 특별한 날에만 맛있는 것을 먹는 자신들과 달리 한국은 플렉스에다 명품에다 오마카세까지 엄청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는 10위 안도 아닌 13위였죠. 일본인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왜 가난하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자 언론도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슈칸분슌과 슈킨간타이 같은 주간지는 일본의 임금 수준 하락을 말하며 2020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가난한 일본인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출판 시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2020년 5월 가타니 규이치가 출간한 가난뱅이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이어 2021년 3월 출판한 나가토레이의 값싼 일본산 가격이 보여주는 경기 침체 등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죠. 사실 일본 경제 구조에 대해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평가는 과거부터 있었으나 최근과 같이 일본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던 때는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슈칸분슈는 가까운 미래에는 일본인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외화벌이를 하러 나가야 할 판이다. 최근 일본인의 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과도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죠. 당연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론이 어떤지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때 미국을 위협
위협할 정도로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경제대국 일본의 국민은 어쩌다 가난 운운하게 된 것일까요? 세금과 주민세 같은 기타 비용과 주거비 이유야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르지 않는 임금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나 특히 저와 같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항상 나오던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최저시급이죠. 딱 10년 전 제가 첫 알바를 했던 10년 전 한국의 최저시급은 5,21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인상된 금액이죠. 2011년에는 4,320원이었으니까요. 2014년 일본의 최저시급은 780엔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7,000원이 넘는 금액이죠.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이게 최저시급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하며 사는 프리터족이 한국에서 유명해진 것도 이때쯤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일본은 지역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800엔에서 900엔 선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 도쿄와 오사카 정도인데 1,000엔이 약간 넘는 수준이죠. 지금 환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해도 8,8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이 나오모리, 가고시마, 오키나와 같은 곳들은 853엔 7,544원이죠. 심지어 2022년 기사를 보면 역대 최대치 상승이라는 말이 썼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최저시급이 정말 높다며 비교하던 일본을 역전한 것이죠. 일본과 한국의 최저시급을 비교하는 기사나 뉴스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고요. 이건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최저시급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저시급,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경제학적으로 노동가격이 최저 한도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나라가 정한 노동가격의 최소 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만 최저시급을 받고 직장인들의 월급은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이 높았다면 월급이 싼 나라, 이런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에서 초임 월급의 경우 대학원 이상이 25만엔, 대졸은 22만엔, 고졸의 경우 17만엔 수준이었죠. 1990년대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보다 임금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0년 동안 일본의 임금은 고작 4.4% 정도 늘어났죠. 30년 동안 4.4%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에서도 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말이죠. 90년대 일본의 임금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2024년 현재 기준 일본의 임금은 초임 연봉과 더불어 실질 소득까지 전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이 안 오르고 낮은 건 알겠는데 실제 일본인들의 삶이 팍팍하냐는 것이죠. 일본은 물가가 낮으니 괜찮은 거 아니야, 수익이 많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일본은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일본은 상당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거든요. 부동산과 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계란값만 24% 올랐다, 물가 상승률 41년 내 최고치. 일본 방송인 NHK가 전한 내용이죠. 특히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은 전년 대비 8.2%, 외식은 15%가 올랐습니다. 일본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좀 더 와닿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엔겔 지수이죠.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수를 엔겔 지수라고 합니다. 엔겔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출 중 음식비 비중이 감소한다는 이른바 엔겔의 법칙을 발견했죠. 엔겔 지수가 높고 낮음은 곧 가계에서 필수로 소비되어야 하는 식료품을 해결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냐 적냐입니다. 가계의 기준에서 엔겔 지수가 높다는 소득이 낮은 편이다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이걸 가계 단위에서 국가 평균으로 넓히면 그 국가 국민은 대체적으로 식료품을 해결하고 남는 돈이 적다 많다, 즉 소득이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엔겔 지수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일본의 평균 엔겔 지수는 27.3%였죠. 한국의 2023년 엔겔 지수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아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2.86%입니다. 참고로 한국도 좀 산다고 하는 나라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보다 엔겔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해봤자 프랑스,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임금이 안 오르는 걸까요? 경제가 아예 성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앞에서 나왔던 가타니 규이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를 경계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감축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버블 경제 이후 일본의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금이 저렴하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왔습니다. 1990년 전체 임금 노동자 중 20%였던 비정규직은 현재 37.2%까지 증가했죠. 다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일본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수입 평균은 175만 엔이었습니다. 위기를 겪어본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올리면 다시 낮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규직이더라도 실적이 좋거나 일을 잘하면 기본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상여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죠. 노동 생산성의 하락도 임금 인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란 한 노동자가 주어진 양의 시간 동안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뜻하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전설의 일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데이비드 애킨스는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의 인터넷판에 일본인의 너무 낮은 임금 문제, 너무나도 단순한 근본 원인, 모든 것은 30년간의 노동 생산성 정체로 귀결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애킨스는 이 칼럼을 통해 일본의 임금 순위가 하락한 것은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36위로 경악할 정도로 뒤처져 있다.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그리스보다도 낮다라고 말했죠.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0위입니다. 경제는 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합니다. 인구는 양적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생활 수준의 향상은 생산성이 높아질 때 비로소 가능하죠. 인구가 증가해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인도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인도의 GDP는 일본 다음인 4위 혹은 독일 미친 5위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139위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계 1위의 인구수 덕분이고요.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고 있고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늘고 세금 부담까지 높아져 현역 세대 생활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과 한국에서 같은 돈을 받는다면 소위 말하는 떼가는 돈은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이 자랑하던 내수도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죠.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고요. 여러분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쭉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AI 관련 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가장 섬뜩한 말이 직접적인 노동을 제외하고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들이 곧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입니다. 대량의 실업자와 일본보다 더 극심해지는 고령화, 저출산, 연금 문제야 지금도 날리고 한국의 성장은 점점 더 둔화하고 있죠. 아래 세대는 더 많은 세금과 연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삶은 당연히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몇십 년 뒤 한국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도 아닌 어정쩡한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시도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